지은아, 내일 환갑잔치에 너는 오지 마라. 그 지질한 꼬락서니로 나타나서 친척들이 물어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 정말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든다. 엄마 말이 맞아. 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은 그냥 구석진 옛날 집이나 잘 지지고 있어. 알겠어요. 도혁 씨. 어머님 흥 깨지지 않게 저도 안 갈게요. 전화를 끊은 이지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호텔 예약 앱을 열어 음식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 내일 강남의 특급 호텔은 여전히 북적이겠지만 그 소동은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터였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남 특급 호텔이라면 적어도 홀 3개는 빌려야 체면이 서지. 교회 집사님들도 내일 예배 끝나고 다 오시기로 했는데 홀 하나가 말이 되니? 시어머니 조현숙은 물이 꽉 찬 컵을 유리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뛴 물방울 몇 개가 테이블 위 레이스 매트를 적셨다. 이지은은 테이블 맞은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소파 끝에 기대어 리모컨을 계속 돌리고 있는 남편 박도혁을 향했다. 텔레비전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명멸했지만 그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님, 강남권 호텔은 요즘 괜찮은 곳이면 1인당 식비만 10만 원이 넘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홀을 3개나 쓰고 술값에 봉사료까지 합치면 지출이 너무 커요. 도혁 씨 이번 달 성과급도 아직 안 나왔고요. 야, 조현숙이 목소리를 확 높이며 지은의 말을 잘랐다.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돈 계산하는 거니? 내가 60살 평생 환갑잔치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지난달에 옆 동 김 여사는 파크 하얏트에서 잔치 치렀는데 글쎄 시의원까지 화환을 보냈더라. 그런데 나더러 동네 구석진 식당에서 손님 대접을 하라고?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조현숙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뒤로 젖히더니 두 팔을 가슴 위에 꼬아 올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더러 다 내라고 했니? 내 친구들이 내일 와서 방명록이랑 부조금 명단 다 볼 텐데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가방 준비됐지? 지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 가방은 지난주 시어머니가 링크까지 보내준 한정판 명품 가방으로 가격이 무려 550만 원이었다. 어머님, 그 가방은 지금 매장에 재고도 없고 가격도 너무 높아서요. 재고 없으면 어떻게든 구해와야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조현숙은 눈을 치켜뜨며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혁아, 내 마누라 꼴 좀 봐라. 시어머니 환갑잔치 하나 치르는데 저렇게 사사건건 토를 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시킬 때 더 따져보는 건데 그냥 맞선 봐서 집안 수준 맞는 애랑 결혼시켰으면 지금보다 100번 나았을 거다. 박도혁이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뒷머리를 극적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유, 엄마, 그런 소리를 왜 해? 박도혁은 대충 대꾸하더니 지은을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지은아,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해. 홀 3개가 뭐 대수야. 당신 카드로 먼저 긁어두고 나중에 부조금 들어오면 메우면 되잖아. 가방도 빨리 해결해. 친척들 앞에서 엄마 망신시키지 말고. 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군말 말고 들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지은은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다. 도혁 씨, 당신 월급 카드 어머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적막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소파 팔걸이를 내리쳤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아들이 나 효도하겠다고 자기가 번 돈 나한테 맡긴 게 당연한 일이지. 지금 내가 아들 돈 뺏어 쓴다고 타박하는 거니? 내가 가져온 그 쥐꼬리만 한 혼수로 뭘 했다고 그래? 이 집 전세 보증금 큰 돈도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거야. 박도혁도 당황해서 지은을 노려보았다. 당신 꼭 이 타이밍에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제정신이야.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분노로 뒷목을 잡으며 씩씩거리는 시어머니와 선을 긋기 바쁜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어머님, 호텔 홀이랑 선물 리스트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조현숙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배운 게 없어서 말 한마디를 예쁘게 못해. 하여간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서울의 밤바람은 쌀쌀했다.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지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큰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위 작은 조명 하나만 켰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휴대폰을 켜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부부 공동 계좌의 잔액은 5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박도혁은 회식이다, 워크숍이다, 부장님 빙부상이다 하는 온갖 핑계로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빼갔다. 지은은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현숙이 머리를 새로 볶거나 시누이 박유진이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꿀 때마다 공동계좌의 돈은 귀신같이 빠져나갔다. 지은은 공동계좌에서 로그아웃하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별도의 비상금 계좌를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이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아껴둔 그 돈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금 해지하면 이자를 절반 넘게 손해봐야 했다. 지은은 화면 속 숫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주방 제빙기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해지 확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꾹 눌렀다. 적금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그 돈으로 강남 특급 호텔의 홀 3개 대관료와 최소 10대 보증금을 결제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향해 점원들의 은근한 시선을 견디며 5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 가방 안에는 200만 원이 든 돈 봉투까지 챙겨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녀가 결혼 전에 모은 전 재산이 바닥났다. 주말, 환갑잔치 전날이었다. 지은은 아침 7시부터 시댁으로 불려갔다. 주방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가 깔렸고 커다란 전기 그릴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옆에는 손질해야 할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썰어놓은 애호박, 밑간한 명태살, 그리고 다진 파와 마늘을 섞은 고기 반죽까지. 내일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전을 넉넉하게 부쳐야 한다. 호박전은 노릇하게, 명태전은 살이 부서지지 않게, 동그랑땡은 속까지 푹 익혀야 해. 손놀림 좀 빨리빨리 해라. 지난 추석 때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조연숙은 말을 마치자마자 새로 산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거실 안마의자에 몸을 눕히고 텔레비전을 켰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신문지 위에 앉아 재료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릴이 달궈지고 기름이 둘러지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지만 매캐한 기름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쉬지 않고 뒤집고 건져내고 다시 새 재료를 올렸다. 가끔 애호박에서 튄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닿아 빨간 점이 생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낼 뿐이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지은의 허리는 쇠막대기처럼 굳었고 오랫동안 굽히고 앉아있던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띠띠띠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누이 박유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들어왔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내 진동을 하네. 유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는 주방 쪽을 아주 귀찮다는 듯 쳐다봤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테이블 위에 놓인 백화점 종이 가방을 발견하자 눈을 반짝였다. 엄마. 올케 언니가 가방 사왔어? 유진은 참지 못하고 가방을 꺼내 어깨에 메고 전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했다. 진짜 예쁘다. 엄마, 내일 이거 들고 나서 나 며칠만 빌려주면 안 돼?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가로수길에서 애프터눈 티 마시기로 했단 말이야. 조현숙은 안마 의자에서 일어나 앉으며 옷 섞인 핀잔을 주었다. 이 계집애가 자기 엄마 물건 탐내는 것 좀 봐라. 너 시집 갈 때는 오빠더러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해. 유진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주방으로 와서 발끝으로 바닥에 신문지를 툭 건드렸다. 언니, 애호박 전 테두리가 다 탔잖아요. 이런 걸 내일 큰어머니들한테 어떻게 내놓으려고 그래요? 정말 성의 없게. 지은은 다 익은 동그랑땡을 바구니에 담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 조절이 쉽지 않네. 속까지 안 익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서 그래. 핑계 대는 건 1등이라니까. 조현숙이 거실에서 코웃음을 쳤다.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라고는 낡은 이불 몇 채가 다였으면서 현금 예단 한 푼 안 보냈잖아. 가전제품 하나 제대로 안 해온 주제에 시키는 일도 저렇게 투덜거리며 하니 원. 우리 유진이는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 누구처럼 빈손으로 보내서 기죽게 안 할 거다. 방에서 나오던 박도혁이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며 유진 옆으로 다가가 각 구운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뜨거워서 허허 소리를 내면서도 맛있게 씹었다. 엄마, 좋은 날에 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지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도혁은 우물거리며 지은을 슬쩍 내려다봤다. 지은아, 저기 새우전도 좀 더 붙여봐. 유진이가 새우전 좋아하거든. 지은이 젓가락을 쥐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도혁은 그녀를 보지도 않은 채 유진과 가방을 두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독한 기름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아 구역질이 올라왔다. 장장 10시간이었다. 지은은 네 바구니 가득 전을 부쳤다. 주방 바닥의 기름때까지 다 닦아내고 허리를 펴자 눈앞이 몇 초간 캄캄해졌다. 밤 11시,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3번이나 몸을 씻고 나서야 머리카락과 피부에 벤찌든 기름 냄새가 겨우 가셨다. 침대 끝에 앉은 그녀는 내일 입을 한복을 꺼내 펼쳐놓았다. 결혼할 때 맞춘 낡은 한복이었다. 치맛자락에는 지워지지 않는 옅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조현숙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네, 어머님. 내일 환갑잔치에 너는 오지 마라. 지은은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네. 오지 말라고. 조현숙이 짜증스럽게 되풀이했다. 내일 오는 손님들은 다 격식 따지는 친척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이야. 너 그 옹색한 꼴로 나타나면 내가 뭐가 되겠니? 변변한 한복 한 벌 없어서 매번 그거 입고 오는데 친척들이 사돈댁 뭐 하시냐고 물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어차피 호텔 예약도 다 됐고 선물도 받았으니까 내일은 그냥 옛날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도어락 번호 바꿨으니까 안에서 얌전히 있어.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말이 맞아. 지은아, 이건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내일 잔치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좀 싸다 줄게. 예전 같았으면 이유를 묻거나 서운함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은은 지독하리 많지 평온했다. 마치 길고 지루한 막장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음소거 버튼을 누른 기분이었다.
화면 속 인물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날뛰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네, 알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다. 상대방도 예상치 못한 시원시원한 대답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도혁 씨. 지은이 말을 이었다. 그럼 저 안 갈게요. 어머님 흥 깨지지 않게 제가 빠지는 게 맞겠네요. 내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상대방이 대꾸할 틈도 없이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지은은 침대 위에 던져진 낡은 한복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물줄기가 척추를 타고 뇌 뒤쪽까지 올라오는 느낌뿐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거칠게 뭉쳐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 식탁으로 가 앉았다. 그녀는 호텔 예약 앱을 열어 내일 강남 특급 호텔의 예약 내역을 확인했다. 대관료는 이미 완불된 상태였지만 음식과 술값은 그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보증금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상세 페이지를 열어 망설임 없이 식사 및 주류 서비스 취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경고 문구가 떴다. 행사 시작까지 24시간 미만입니다. 지금 취소 시 전체 식대의 15%가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숫자. 평소라면 손이 떨렸겠지만 지은은 지체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은행 결제 알림과 호텔의 예약 변경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호텔 연회부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다.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이지은 고객님, 안녕하세요. 강남 호텔입니다. 방금 시스템상으로 내일 예정된 식사와 주류 서비스가 모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서요. 행사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아 주방에서 이미 식재료 준비에 들어갔는데 정말 전부 취소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부 취소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음식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방금 결제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만 대관료는 규정상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데 홀 예약도 함께 취소해 드릴까요?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입가에 야른 미소를 띄웠다. 아니요, 홀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제가 전액 지불한 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홀 3곳의 사용 권한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좋아요. 지은은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장소는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호텔 측에서는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대형 홀문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호텔과의 통화를 끝낸 지은은 인터넷 검색창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녀는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가끔 퇴근길에 보았던 새벽별 노숙인 무료 급식소라는 자선 단체의 책임자 번호였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잠이 덜 깬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새벽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점심에 급식 차량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요? 원래 서울역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 행사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아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강남구에 있는 특급 호텔 연회장 3곳을 내일 빌려뒀습니다. 지은의 말투에는 동요가 없었다. 이미 대관료는 지불 완료됐고요. 내일 정오에 사람들과 음식을 가지고 직접 그리로 오세요. 그 넓은 홀 3개를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책임자는 순식간에 잠이 깬 듯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네? 강남 특급 호텔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거긴 비싼 호텔인데 노숙인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제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빌린 임차인입니다. 시설만 파손하지 않는다면 호텔 측에서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지은이 말을 잘랐다. 호텔 매니저에게는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떡이랑 국밥 마음껏 나눠주세요. 책임자는 목소리를 떨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쪽 문제를 해결한 지은은 이번에는 지역 커뮤니티 앱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록수 아주머니 댄스 동호회 회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예요. 102동 지은이. 어머, 지은 씨, 이 밤중에 웬일이야? 회장님, 내일 동호회에서 트로트 댄스 대회 연다고 하셨죠? 장소는 구하셨어요? 말도 마. 원래 주민센터 빌리기로 했는데 수도가 터졌대서 취소됐어. 이 추운 날 공원에서 출 수도 없고 막막해 죽겠네. 강남 호텔로 오세요. 1층 매화 홀이랑 난초 홀 제가 다 빌려놨거든요. 음향시설도 최고급이에요. 지은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동호회 분들께 무료로 빌려드릴게요. 대신 내일 음악 아주 크게 틀어주시고 아주머니들 신나게 춤판 한번 벌여주세요.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무릎을 탁 치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 장소 배정을 마친 지은은 이번에는 배송 앱을 켰다. 조현숙이 친척들에게 돌릴 답례품으로 직접 지정한 최고급 홍삼 세트와 한우 세트가 있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역시 지은의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원래는 내일 오전 호텔 로비로 배송되기로 되어 있었다. 지은은 업체의 24시간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배송지 수정할게요. 강남 호텔 말고 경상남도에 있는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곳은 지은의 친정 부모님이 계신 아주 먼 시골 마을 주소였다. 그리고 내일 조현숙이나 박도혁 이름으로 호텔에 오는 화환이나 축하 현수막이 있다면 제가 결제자니까 전부 차단해 주세요. 하나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네, 이지은 고객님. 배송지 수정과 차단 요청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자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꾸고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냈다. 뚜껑을 따고 단숨에 들이켜자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마지막 남은 피로와 번뇌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지난 반년 동안 이 환갑잔치 비용을 마련하느라 그녀는 비싼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마시지 못했다. 매일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빈 생수병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침실로 들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 내일 강남 호텔은 분명 아주 화려하고 시끄럽겠지만 그 주인공은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강남구 특급 호텔 정문 앞. 조현숙은 300만 원을 들여 맞춘 보라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 한 가닥 흐트러짐 없이 올림머리를 한 채 택시에서 내렸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박도혁은 빳빳하게 다린 정장 차림으로 그 뒤를 따랐고 신우이 박유진은 올케가 사온 5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턱을 치켜든 채 걸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친척과 교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호텔 회전문을 가득 메웠다. 어머, 현숙 씨 정말 복도 많네. 아들이 이렇게 잘 돼서 이런 고급 호텔에서 환갑잔치도 해주고. 교회 김집사가 천장의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를 보며 샘이 난 듯 칭찬을 건넸다. 조현숙은 손등으로 입을 살짝 가리며 우아하게 웃었다. 호호, 다 우리 도혁이가 효자라서 그렇죠.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냥 동네 식당에서 대충 하자고 해도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대충 해요? 강남에서 제일 좋은 데로 모셔야죠. 하더라니까요. 가방도 저한테 꼭 어울리는 걸로 딱 준비해 놓고. 친척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박도혁은 제 돈 한 푼 안 썼으면서도 어깨를 으쓱하며 폼을 잡았다. 그런데 왜 안내 표지판이나 축하 현수막이 하나도 없지? 큰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조현숙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호텔이 워낙 고급이라 지저분하게 그런 거 못 걸게 하나 봐요. 자, 어서 가요. 1층 모란 홀이에요. 홀 3개를 다 터우니까 아주 넓을 거예요.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연회장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조현숙의 표정이 묘해졌다. 복도에는 레드카펫도, 화환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도 없었다. 대신 복도를 가득 채운 것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베이스 리듬이었다. 쿵, 쿵, 쿵. 그 리듬 위로 아주 낯익은 노래, 트로트 곡 어머나가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조현숙의 미소가 얼굴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친척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 집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박도혁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다. 옆 홀에서 다른 행사를 하나 봐요. 방음이 좀 안 되나 보네. 엄마, 우리 홀은 저 앞이에요. 그는 발걸음을 빨리 해 모란 홀의 육중한 호두나무 문 앞으로 달려가 힘차게 문을 열어젖혔다. 엄마, 큰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박도혁의 목소리가 목구멍 뒤로 컥 하고 막혔다. 은은한 조명 아래 샴페인 잔과 해산물 뷔페가 차려져 있어야 할 고급 연회장 안에는 테이블보 하나 씌워진 테이블조차 없었다. 텅 빈 홀 중앙에는 꽃무늬 셔츠를 맞춰 입은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줄을 맞춰 서서 고출력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열광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자, 한 바퀴 돌고 1, 2, 3. 다리 뻗고. 선글라스를 낀 리더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형 홀의 한쪽 구석, 원래 주인공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투박한 접이식 테이블이 깔려 있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커다란 국자로 플라스틱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노숙인 수십 명이 줄을 서서 일회용 접시에 담긴 떡과 김치를 받아들고 있었다. 연회장 안은 저렴한 화장수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진한 마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다. 조현숙은 문 앞에 선 채 뇌가 정지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호텔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도혁아. 조현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이게 지금 다 뭐니? 문가에 몰려든 친척들도 경악스러운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저기 서울역에서 보던 사람들 아니야? 어머머, 냄새 좀 봐. 코 좀 막아야겠어. 김 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조현숙을 쳐다봤다. 현숙 씨,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강남 최고의 잔치야? 여기서 노숙인들 무료 급식을 하고 있었네. 참 아주 특별한 자선 환갑잔치구나. 조현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죽어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직원, 지배인 어디 있어? 당장 이리 오라고 해. 박도혁도 정신을 차리고 홀 안으로 뛰어들어가 스피커 전원을 끄려 했지만 춤을 추던 덩치 큰 아주머니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졌다. 이 총각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내고 빌린 장소인데 어디서 회방이야? 아주머니가 도혁의 코앞에서 삿대질을 했다. 무슨 헛소리야. 여기 우리 엄마 환갑잔치 장소라고. 도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들과 연회부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복도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는 예에 바르지만 단호한 태도로 조현숙 일가를 홀 밖으로 밀어냈다. 조현숙은 매니저의 팔을 붙잡고 손톱을 세워 파고들었다. 너희 호텔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내가 예약한 홀 3개에 왜 거렁뱅이들이랑 춤추는 할머니들이 들어차 있냐고. 내 해산물 뷔페 어디 갔어? 내 잔치상 내놔. 매니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더니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환갑잔치 주인공 조현숙이다. 내 아들이 예약했다고. 매니저는 정보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조현숙 씨. 저희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본 장소는 이지은 고객님께서 전에 결제하여 예약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지은 고객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식사와 주류 서비스를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복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취소라고? 박도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 여자가 뭔데 마음대로 취소를 해. 이지은 고객님이 결제자이자 보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약금도 이미 지불하셨고 식사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매니저의 말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그리고 홀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지은 고객님께서 장소 대여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그 사용 권한을 상록수 댄스 동호회와 새벽별 자선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셨습니다. 호텔 측으로서는 시설물 파손이 없는 한 임차인의 사용 방식을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현숙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있던 유진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말도 안 돼, 그 미친년이. 조현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내 선물은? 홍삼이랑 한우 세트는 어떻게 된 거야? 이지은 고객님께서 배송 주소도 전부 변경하셨습니다. 저희 호텔로 도착한 물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닫았다. 취소했든 말든 상관없어. 박도혁은 친척들 앞에서 당한 수치심에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당장. 저 안에 있는 거지들 다 쫓아내고 뷔페 차려. 우리 엄마 환갑잔치 당장 진행하라고. 매니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혁을 바라봤다. 더 이상의 예의는 없었다. 선생님. 지금 이 규모의 연회 식사를 새로 준비하려면 긴급 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방 인력과 식재료를 즉시 수배해야 하죠. 매니저는 주머니에서 카드 단말기를 꺼내 도혁 앞에 내밀었다. 우선 예치금 3천만 원을 결제해 주십시오. 결제가 확인되는 즉시 홀을 비우고 식사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천만 원. 박도혁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매달 월급 카드를 엄마에게 맡기고 수십만 원 용돈이나 받아 쓰던 그에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조현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안 돈 대부분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었고 남은 돈은 평소 품위 유지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다. 나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음식부터 내와. 조현숙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호텔 규정상 긴급 주문은 전액 선불입니다. 매니저는 단말기를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식사를 주문하지 않으실 거라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보안팀,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드려라.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이 참다 못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큰어머니는 조현숙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옷을 털었다. 아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강남 호텔이야? 돈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다가 우리만 망신당했네. 나 먼저 간다.
정말 창피해서 못 있겠어? 김 집사는 아예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다. 현숙 씨, 보아하니 도혁이가 말로만 효자인가 보네. 밥값 낼 돈도 없어서 이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우리 교회 오후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이런 데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네. 수십 명의 친척과 지인들은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본 것처럼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떠나는 와중에도 주차비가 아깝다느니, 강남까지 온 기름값이 아깝다느니 하는 불평을 잊지 않았다. 순식간에 복도에는 조현숙과 아들, 딸 세 사람만 남겨졌다. 대연회장 안에서는 아줌마들의 흥겨운 노랫소리와 노숙인들이 국밥을 들이키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조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을 벌벌 떨며 이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조현숙은 미친 사람처럼 강남 특급 호텔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서서 체면도 잊은 채 재다이얼 버튼을 눌러댔다. 무려 55통이었다. 박도혁은 이를 갈며 메신저 앱을 켰다. 그는 화면이 뚫어져라 손가락을 놀려 메시지를 퍼부었다. 야, 이지은. 너 미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장 3천만 원 보내. 엄마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마포구의 아파트 소파에 이지은이 앉아 있었다. 무음으로 해두었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거실 가득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에는 55통의 부재 중 전화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은은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컵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벨소리는 차분하고도 미동 없는 그녀의 마음 같았다. 56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은은 마침내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지 않고 스피커폰을 켠 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야, 이지은, 너 진짜 미쳤어. 스피커 너머로 박도혁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와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로 교신하는 잡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이 미친년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음식 취소. 내가 사람이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이래? 당장 돈 보내. 3천만 원, 1원 한 장도 빼놓지 말고 보내라고. 너 진짜 죽고 싶어. 분노와 공포로 뒤섞인 박도혁의 목소리는 유리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곧이어 전화를 뺏어든 듯 조현숙의 악에 바친 비명이 이어졌다. 지은아, 이 독한 년아.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니? 친척들이 다 보고 있어. 교회 김집새도 아직 복도에 있단 말이다. 이게 무슨 대역죄인 같은 짓이야? 당장 호텔에 입금해. 사채를 끌어쓰든 피를 팔든 5분 안에 음식 나오게 해. 안 그러면 나 도혁이더러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당장 이혼하고 빈손으로 쫓아낼 줄 알아. 조현숙의 포효가 호텔 복도를 울리며 휴대폰을 통해 고요한 마포구 아파트까지 전해졌다. 지은은 다시 한번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어머님. 지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예에 바르고 평온했다.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니 조현숙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어머님, 제가 창피하시다면서요? 지은은 휴대폰 마이크를 향해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 지질한 꼴로 나타나면 대단하신 친척분들 뵙기 민망하다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당장 돈 안 보내?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낸 돈으로 산 음식이 어찌 어머님의 고귀한 위장에 들어가겠어요? 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비싼 강남 호텔 뷔페잖아요. 가문의 체면을 세우시려면 당연히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드님이 직접 내야죠.
3천만 원 정도야. 도혁 씨가 매달 공동 계좌에서 빼간 돈만 합쳐도 충분히 효도하고 남을 금액이잖아요. 아, 이지은, 박도혁의 고함이 다시 터져 나왔다. 헛소리하지 말고 내 카드에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너 당장.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칼에 통화를 끊어버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대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박도혁, 조현숙, 박유진의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같은 시각, 강남 특급 호텔 모란홀 앞. 조현숙은 끊긴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가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차단했어. 그 미친년이 날 차단했다고. 조현숙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엄마. 박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제 어떡해. 큰어머니 이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박도혁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제자리를 뱅뱅 돌았다. 빌어먹을. 이 미친 여자가 정말 돈을 안 보내? 세 분, 복도에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세 사람을 에워싸듯 다가왔다. 차가운 표정의 보안팀장이 손짓하며 말했다. 음식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신다면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현재 홀 예약자는 내부 행사를 진행 중이며 여러분의 소란은 정상적인 영업 방해에 해당합니다. 닫히지 않은 홀 문틈 사이로 아주머니들의 트로트 박자와 노숙인들이 국밥을 들이키는 소리가 조현숙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다. 내들이 감히 날 쫓아내? 나 여기 손님이야. 내 아들이 빌린 장소라고. 조현숙은 악에 받쳐 보안 팀장의 소매를 붙잡았다. 300만 원짜리 보라색 실크 한복의 단추가 오두둑 떨어져 나갔다. 조현숙 씨, 자중하십시오. 팀장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힘을 조절했음에도 다리에 힘이 풀린 조현숙은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사람 잡네. 호텔에서 노인네를 때리네. 조현숙은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시장 바닥에서나 하던 난동을 시작한 것이다. 박도혁은 지나가는 다른 하객들과 청소부들이 자신들을 쓰레기 보듯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더 망신당하고 싶어. 도혁이 조현숙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이거 놔. 내 환갑잔치. 내 체면이 다 망가졌단 말이야. 조현숙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가 풀어져 콧물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달라붙었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한 세 사람은 쫓겨나는 들개처럼 호텔 1층 로비까지 내려왔다. 로비에는 투숙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헝클어진 한복 차림으로 울부짖는 조현숙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뭘 봐. 당장 꺼져. 박도혁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보안팀장은 그들이 회전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무전기로 보고했다. 모란 홀 소란 인원 퇴거 조치 완료했습니다. 호텔 밖에 찬바람이 불어오자 박도혁은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다. 화단 옆에 앉아오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모든 분노를 지은에게 돌렸다. 유진아, 일단 엄마 모시고 구석진 옛날 집으로 가 있어. 박도혁은 이를 갈며 근육을 세웠다. 난 마포로 간다. 그 여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오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년 가죽을 벗겨놓을 테니까. 잠자코 있던 박유진이 눈을 번뜩였다.
그녀는 자기 어깨에 맨 550만 원짜리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지은의 방에 있던 보석함을 떠올렸다. 오빠, 마포 집 비밀번호 나도 알아. 보조 비밀번호 있잖아. 유진이 다급하게 말을 보탰다. 언니는 지금 문 잠그고 안 열어줄 거야? 엄마 이 꼴로 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일단 마포로 가자. 유진은 가방을 툭툭 쳤다. 이 가방도 돈이 꽤 되지만 전당포 가면 깎일 거야. 언니 방에 명품 시계랑 금부치들 많잖아. 그거 다 챙겨서 전당포에 맡기자. 일단 오늘 저녁 가족 식사비라도 마련해서 고깃집이라도 가야 엄마 면이 서지. 언니는 문 열고 들어가서 오빠가 마음대로 해. 박도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이지은 그 여자가 지질해도 혼수로 챙겨온 귀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다. 어차피 집도 박씨 집안 거니 그 안에 있는 물건도 당연히 자기들 것이었다. 좋아. 당장 택시 불러. 오늘 아주 문을 뜯어서라도 그년을 무릎 꿇리겠어. 택시가 마포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박도혁은 택시비도 내지 않은 채 문을 박차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고 유진과 조현숙이 그 뒤를 쫓았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다. 도혁은 단숨에 1502호 문 앞으로 달려가 번호키 덮개를 열었다. 띠띠띠띠 평소 쓰던 자신의 생일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도어락에서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도혁은 당황하며 문을 쾅쾅 두드렸다. 이 여자가 진짜 번호를 바꿨네. 오빠, 비켜봐. 내가 보조 번호로 해볼게. 유진이 다가와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역시 실패였다. 제기랄. 박도혁이 육중한 현관문을 발로 쾅 걷어찼다. 금속음이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이지은, 당장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도혁이 문에 얼굴을 대고 포효했다. 비밀번호 바꾼다고 못 들어갈 줄 알아? 당장 문 열어. 이년아. 조현숙도 달려들어 두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나와. 이 독한 년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더니 이제 주인까지 내쫓아.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쿵, 쿵. 두혁이 3번 연속 문을 걷어차자 철문에 얕은 자국이 남았다.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요,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소란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가. 남의 집이래 신경 끄라고. 도혁이 삿대질을 하자 남자는 겁을 먹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현관 옆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스피커를 통해 이지은의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번만 더 차면 감시 카메라 영상 경찰에 넘기고 재물손괴로 신고할 거야. 박도혁은 렌즈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지은. 드디어 입을 여네. 당장 문 열어. 지금 현관에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사죄하고 3천만 원 입금하면 내가 다리는 안 부러뜨려 줄게. 인터폰 너머로 가느다란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박도혁, 내 머리는 내 월급 카드처럼 깡통인 거니? 이 나쁜 년이 어디서 오빠한테. 박유진이 소리쳤다. 군말 말고 문 열어. 우리 물건 챙겨갈 거니까. 내 방에 있는 보석이랑 가방 다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당장 내놔. 인터폰 화면이 바뀌더니 집안의 모습이 비쳤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집안을 훑고 있었다. 도혁과 유진은 작은 화면에 비친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실에 있던 가죽 소파도 75인치 텔레비전도 테이블도 없었다. 심지어 조현숙이 즐겨 쓰던 안마 의자조차 사라지고 텅 빈 공간뿐이었다. 카메라가 주방을 비췄다.
양문형 냉장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콘센트만 덩그러니 남았다. 옷방의 문이 열리자 명품 가방과 보석함이 있던 선반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물건.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적금이랑 카드로 산 가전제품이랑 보석들 말하는 거니? 미안하지만 오늘 오전 10시에 중고 가전 업체 불러서 싹 다 비웠어. 너 다 팔아치웠어? 유진이 숨을 들이켰다. 미쳤어. 그거 다 공동 재산이야. 내 어깨에 맨 가방이나 전당포에 가져가 보렴. 지은의 말투에 조롱이 섞였다. 진품은 어제 백화점에 환불했어. 어머님 창피하실까 봐 내가 남대문 시장 가서 2만 원 주고 제일 똑같은 가짜로 사온 건데 꽤 그럴싸하지? 박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어깨에 가방을 낚아채 로고를 살폈다. 아까 호텔에서 큰어머니가 가죽 좋다고 칭찬하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아, 이지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유진이 문을 핥히며 소리쳤다. 이지은, 박도혁이 이성을 잃고 도어락을 두드렸다. 짐 뺀다고 다야. 이 집 전세야. 보증금 큰돈 엄마가 해준 거라고. 내 집이야. 당장 꺼져.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밀려 나왔다. 박도혁이 밑을 내려다보았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맨 위장에는 이지은의 이름과 선명한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툼한 은행거래 내역서가 붙어 있었다. 이 집이 내 거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혁, 발밑에 내역서나 봐. 지난 3년 동안 내가 공동계좌에서 내 엄마 통장으로 빼돌린 돈이 6,800만 원이야. 이건 공동재산 악의적 유은이익에 해당해. 조현숙은 그 숫자를 듣고 얼굴이 하얘져 벽을 짚었다. 그뿐만이 아니지. 어머님이 2년 전에 미용실 투자 실패해서 빌린 사채 4천만 원, 4명에 도용한 거 모를 줄 알았어?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박도혁은 떨리는 눈으로 조현숙을 쳐다봤다. 엄마 사채라니? 지은이 명의를 썼어. 조현숙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덜 떨었다. 이 집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은 어머님이 내신 게 맞지? 지은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내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제출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이 수리됐어. 뭐, 가압류. 박도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집 보증금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인다는 거야. 집주인은 너희한테 단돈 1원도 돌려줄 수 없어. 사채 이자는 불어나고 너희는 길바닥으로 나앉겠지. 아, 참. 지은이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는 나 이지은이야. 너희는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 거고. 경찰 불렀으니까 조만간 도착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세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도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조현숙은 처절한 곡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고 딸의 품으로 쓰러졌다. 인터폰 화면이 꺼졌다. 집안에서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이틀 뒤 강남의 어느 법률 사무소. 지은은 변호사가 내민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했다. 이지은 씨,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박도혁 씨는 계좌가 동결되어 단돈 100원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씨 역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고요.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그들은 갈 데가 없겠군요. 그렇죠. 보증금도 못 받으니 서울 하늘 아래 지하방 하나 구할 돈도 없을 겁니다. 지은은 법원에서 내려준 접근 금지 명령서까지 챙겨 사무소를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3시간 뒤, 그녀는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친정집 대문 앞에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흙먼지 묻은 한복 차림의 조현숙이 대문 창살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사돈데, 제발 우리 도혁이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지은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박도혁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지은의 어머니가 붉은 대야를 들고 나타났다. 올, 반대 하나 되는 굵은 소금이 조현숙과 박도혁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소금알이 얼굴에 따갑게 박혔다. 꺼져. 지은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우리 집 앞 더럽히면 그땐 끓는 물을 부어버릴 테니까. 철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렸다. 조현숙은 소금 깔린 흙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울부짖었다. 지은은 멀리 떨어진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복수심보다는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에 개운함만이 느껴졌다. 반달 뒤, 서울 강동구의 어느 원룸. 지은은 햇살이 잘 드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손등에 있던 기름 대인 자국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숙 노른자를 톡 터뜨려 밥과 함께 한 입 먹었다. 맛있다. 지은은 천천히 음식을 씹어 삼켰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많은 여성이 돈을 양보하면 가정의 평화가 올 거라 믿지만 무조건적인 양보는 탐욕이라는 괴물을 키울 뿐입니다. 지은의 가장 멋진 복수는 호텔에서의 망신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그 손절의 타이밍을 잡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